안티그라비티 A1은 정말 괜찮은 드론이죠. 일반 드론과 달리 촬영할 때 구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360도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후보정으로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안티그라비티 A1 영상 1편 목적에 맞는 제품 추천 및 제품 구성을 좀 제대로 보려고 하는데요. 드론 영상을 볼 때 뭐 멋진 결과물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실제로 이제 구매하려고 보면 옵션도 많고 또 구성품을 받았더니 이게 제대로 다 있는 건지 뭐가 빠진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얘는 또 다른 제품과 다르게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알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매 전에 옵션 선택부터 실제 구성품들 뭐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인스타360이랑 공동 개발한 안티그래비티 A1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글을 쓰고 360도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안 하더라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옵션이 되게 많죠. 번들이 있는데 여기 써있죠. 입문자용 레벨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197만원에 이 모션 컨트롤, 그리고 비전 고글, 배터리 하나, 프로펠러 여유분 2개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배터리 하나, 이게 가장 아쉬운 게 한 2-30분 날리고 나면 더 이상 못 날려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더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스냅샷 번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건 이렇게 프로펠러 여유분, 그러니까 부닥쳐서 프로펠러 부러지면 써야 되는 것들과 이 배터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충전할 수 있는 요 충전 거치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면 그 랜딩 패드, 요렇게 랜딩 패드 펴놓으면 여기에 딱 돌아오고 여기서 날리고 하는 요 패드도 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인피니티 번들입니다. 얘는 이제 바뀌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요렇게 배터리가 이제 일반 배터리가 아니고 대용량 배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비행 시간이 한 20-30% 올라갈 거예요. 더 많이 비행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4종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무게가 250g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요 SD카드 연결하는 퀵리더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볼게요. 얼티밋 번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고속 충전기라든지 요 렉사 거 SD카드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 이런 거 있으면 쓰면 되죠. 고속 충전기 다들 있잖아요. 또 볼게요. 얼티밋 번들, 이제 얘는 경량형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도 대용량이고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체용 키트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냅샷 번들을 사고 그 외에 케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가드라든지 아니면 뭐 교체 키트, 뭐 랜딩 패드는 무료로 주니까, 그 다음에 교정 렌즈, 요 충전 허브 이런 것들 별도로 필요하면 사시면 되죠. 뭐 허브 있으니까 살 필요는 없지만 여튼 그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8K 360도 영상이 가능하다는 건 X5랑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드론을 날림에 있어서 이 위에서 보는 시각이나 화각 등을 되게 잘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옵션은 여기까지 하죠. 저는 스냅샷 번들이에요. 고용량 말고 일반 배터리 3개 있는 거 그건데 제 생각에는 상업용이 아닌 이상 이 옵션을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구성품을 보면 먼저 이렇게 가방 하나가 와요. 이 가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냅샷 번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 가방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가방 없으면 진짜 막 여기저기 막 다 쑤셔 넣어야 되는데 망가져요. 꽤 많은 구성품들이 있죠. 이렇게 프로펠러 8개, 그러니까 얘가 총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세트의 여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융도 하나 있고, 케이블은 C2C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고글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에요. 지금 안중요한 거부터 빨리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고글 연결 배터리인데 요거는 별도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 해서 충전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목걸이. 이 고글은 자체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 연결해서 전원을 켜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션 컨트롤러 뭐 손목 스트랩이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자세하게 보면 우선 이 녀석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종기가 아닌 FPV 느낌의 요 모션 컨트롤러죠. 이게 진짜 편한 게 우선 이렇게 딱 걸어놓고 비행기 조종하는 것처럼도 조정이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버튼이나 이런 마감 괜찮고, 아래쪽에 충전 포트 있고, 뭐 그 외에는 여기에 전원 버튼 있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짜잔, 본체를
본체를 봐야죠.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에 프로펠러 2개씩 들어있어요. 손바닥 크기를 보면 되게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위 그리고 아래에 카메라가 있고, 앞쪽은 아마 이 센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드론이 날면 사실 잔진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약간은 진동을 잡는 짐벌 역할을 해주겠죠. 근데 신기한 게 요 카메라랑 요 카메라 그 거리가 좀 있는데도 360도를 다 잡더라고요. 접으면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고요. 화면을 보면 SD카드 넣는 공간이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요게 아래쪽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다리가 내려옵니다.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도 나중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드론 사종 면허가 없습니다. 그러면 250g 미만이어야 드론을 날릴 수가 있는데 과연 요 배터리까지 껴서 250 미만인지 볼까요? 참고로 얘는 고용량 배터리는 아니고 일반적인 일반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약 247g 정도가 나오죠. 요 정도면 뭐 한 3g 정도 여유가 있어서 얘는 이제 면허 없이도 그냥 아무나 날릴 수 있는 무게인 거고요. 배터리 뺄 때는 여기 잡고 이렇게 쑥 빼주면 되고요. 이게 고용량 배터리는 250g이 넘어서 이제 사종 면허를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쏙 넣으면 되고, 요 뒤쪽에 불 들어오고, 그러면 얘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충전 거치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총 3개의 배터리 세트를 산 거죠. 이렇게 하나, 2개, 그리고 요 뒤쪽에 보면은 하나 더 충전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쏙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기체에 있는 배터리까지 총 3개를 동시 충전을 할 수 있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충전 포트 연결해서 충전하면 돼요. 한번 충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있으면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글을 보죠. 우선은 착용감이 나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 찍찍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쓰고 쭉 당겨서 쫀쫀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은 머리에 꽉 붙고요. 이렇게.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이 왼쪽은 액정이 아니고 오른쪽만 액정으로 내가 보는 걸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스루인가? 이 안쪽에서 밖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쓰고 있으면은 밖에 안 보이니까 요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요 아래쪽에 C포트라든지 여기 전원 포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눈이 좁은 사람, 그 다음에 넓은 사람 요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돌리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숫자가 있죠. 1, -1, -3, -5 이렇게 있는데 요걸로 시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요걸로 도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SD카드 넣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저장을 할 수 있고 드론에서도 같이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다 세팅해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볼륨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죠. 한번 액정 켜지는 것까지만 볼까요?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참고로 제품 처음에 받으면은 무조건 배터리는 풀 충전해 놓는 걸로,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꾹 키면 안 나오죠. 왜? 얘를 안 켰네요. 얘 키는 방법은 한 번, 2번 꾹 누르면 켜집니다. 이거는 드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 바로 켜지네요. 여기 살짝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액정에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화질은 꽤 괜찮고 사운드도 꽤 잘 들려요. 이렇게 나오고요. A1. 그리고 요 안테나도 보통은 열고 쓰게 되겠죠. 그리고 켜졌을 때 안쪽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 보려고 했더니 안 보이네요. 요건 나중에 제가 녹화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정도까지 구성품은 끝입니다. 그리고 드론도 그렇고 요 안경도 그렇고 이제 전원을 켜면 이렇게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여기에도 발열 때문에 팬이 돌아가고, 드론도 당연히 안쪽에 이제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겠죠. 그런 소리 들린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가는 겁니다. 고장 아니라는 점까지. 뭐 구성품은 요 정도 보도록 하죠. 얘는 드론 연결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질문 많이 나오는 게 한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되게 헷갈렸거든요. 이게 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미 공지된 법을 모르는 담당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3월 중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은 비행금지 시설이나 보안 시설이 없으면 별도의 촬영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금지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공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원이나 뭐 학교 운동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은 당연히 보안시설은 없을 테니까 날려도 되는데, 또 그런 데서 날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가 됩니다. 특히 공원에서 날리다가 민원 들어오고 담당자랑 싸우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허가제를 강제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좀 애매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촬영 허가를 받고 날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벌금이 꽤 세거든요. 몰랐다 안 됩니다. 벌금 내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절대로 군사시설이 없을 만한 곳에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와, 진짜 너무 편해요. 저는 드론 경험이 이전에 DJI 미니 2를 날려봤었거든요. 다이빙할 때 바다에서도 날리고 했었는데, 진짜 그거보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대로 날려보기 위해서 촬영 신고하고 기다리는 중이고, 이제 승인 나면 나가서 예쁘게 찍어서 실제 날리는 팁들 다 포함해서 2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 주세요.